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느는데 공급되는 호텔이나 호스텔이 적어서 정부의 규제가 풀려서 에어비앤비가 확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중소형의 호스텔이나 호텔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이명박 정권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 방한하고 많은 외국인들을 좀 한국으로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아마 좀 우스갯소리로 했던 게 근데 잘빵은 있어? 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스탠스는 언제나 비슷한 것 같아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데 정부에서 이것들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14층, 15층 지어서 호텔을 더 많이 짓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건축 자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문광부 자금이라 그래서 건축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딱 2012년도, 13년도에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텔을 신축을 했었죠. 그래서 3, 4년, 4, 5년 후에 서울에 그 다음에 또 전국의 대도심권에는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호텔이 공급되고 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공급이 깨졌죠. 그래서 호텔 객실 가격이 한동안 평균보다 아래가인 수익률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K컬처가 지금 너무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때도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방한하는 숫자보다 호텔이 더 많이 공급이 돼서 호텔 객실 가격이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호텔 객실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작아졌습니다. 주요 요건들을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죠. 이게 또 규제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련된 거라도 볼 수 있고 건축과 관련된 것들은 만약에 사람들이 다치면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이 생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주 40시간 근무 이런 것들이 건축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건축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이런 것들을 물론 당연히 지켜야겠죠.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건축 기간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건축이라는 거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또 겨울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겹치면서 기존에 2년, 3년에 지었던 건축물들이 이제는 3년, 4년, 5년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시간들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 돈 갖고 건물을 짓지 않죠. 결국 또 금융비용의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금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보면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가격들이 되게 업앤다운 하곤 하죠. 호텔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호텔은 이런 업앤다운이 더 심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서울에 있는 호텔은 외국인 수요가 더 많습니다. 외국인 수요가 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매년 몇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훨씬 더 어렵고 또 그에 반해서 수요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객실 가격이 더 상승하는 또 그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만약에 뭐 서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제주에 더 많이 간다면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는 물론 앞으로는 많이 바뀔 겁니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 시점으로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울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서울에 스테이하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정된 부동산 이외에 한정된 재화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어쨌든
숙박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니까요. 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 뭐 서비스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하나의 객실을 우리가 공산품이라고 한다면 쓰려는 사람은 많은데 한정돼 있다. 그래서 가격이 증가하고 그리고 서울에는 숙박하기가 어려운 이런 점들이 있다. 또 그에 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이라는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을 공급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신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신축하는데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울이라는 한정된 토지 위에서 지금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가 다른 여러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어리즘 포비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내국인 시장하고도 또 영향이 있죠. 뭐냐면 서울이라는 한정된 토지와 한정된 주택, 한정된 건물에서 결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 여기에 거주하는 내국인들, 한국인들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택을 임대하는 부분이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 70평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택을 임대를 준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뭐 보증금 5천만 원에 150만 원의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이 주택이 외국인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매출액이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5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임차를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내국인이 쓰고 있는 보증금 5천에 1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국인을 명도하고 다른 임차인들을 받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외곽으로 그 다음에 서울의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번 지방선거나 바르셀로나나 파리나 뉴욕처럼 외국인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데모를 하기도 하고 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토마토 던지는 것도 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